침착해라. 잘 들어라. 내가 신호를 하면 녀석들 한가운데는 말을 몰아 단숨에 뚫고 나간다. 알겠느냐? 가자! 지금이다! 달려라! 기원전 4, 5천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 중국 황하유역에서 탄생했다. 그로부터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져갔는데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천하통일하는 위협을 이루었다. 황제가 중국 전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국가 체제를 진에 이어받은 사람은 유방, 즉 한나라 고조였다. 하지만 이 한나라 왕조도 30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패가 싹트기 시작했고 다시 100년이 지난 지금은 부패가 극치에 달했다. 관리들은 백성을 착취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고 게다가 천재지변과 전염병이 나돌아 중국 천하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런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인 태평도의 교조인 장각은 한왕조를 쓰러뜨리고 천하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며 각지의 신도들을 선동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때가 서기 184년.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다. 왕현령입니다. 아하, 아주 좋은 말들이로군. 온 천지에 황건적이 날뛰는데도 탈없이 무사히 와줬구만, 캐리. 어떤가? 내 밑에서 일하면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는 것도 없이 심부름이나 하는 시골 가난뱅입니다. 어찌 감히 현령님 밑에서... 그래? 섭섭하구만, 그래. 자네라면 내 딸 여화의 신랑감으로 부족하지가 않은데 말이야. 내복애들 일어나! 어서 일어나! 어서! 불이 났어! 불!
멍청한 놈들. 저기 봐. 저건 낮에 봤던 왕헬령님의 말이야. 여호와! 저 녀석을 잡아라! 여기 숨어 있으시오. 날이 밝으면 아버님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살해됐어요. 전 무서워요. 제발 저를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어디든지 좋으니까 제발요. 추격병이 올 겁니다. 저와 있으면 위험합니다. 난 싫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낭자는 자, 어서요. 언젠간 낭자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꼭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나는 이우주의 작은 시골 마을 서상천에 살고 이름은 유비현덕이라고 합니다. 유공자님, 꼭 오셔야 합니다. 절 구하러 꼭 다시 와주셔야 돼요. 약속합니다. 유비현덕. 저기 있다, 잡아라! 정말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말 대금은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돈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사람 목숨 하나 건졌으면 됐지. 이 장살팽이가 말 50마리값 못 받았다고 해서 그건 물어내라고 할 만큼 째째한 장사꾼 아니래. 그보다 어서 집에 돌아가서 모친께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나. 예, 어르신 말씀 고맙습니다. 아직 젊은이지만 큰 인물의 풍모를 갖추고 있군요. 그래, 맞았네. 저 젊은이는 전한 경제의 14남인 중산왕 유이의 후손이니까 같은 왕족끼리 벌이는 싸움이 보기 싫어 저 젊은이 아버지 대에 서울을 떠나 이곳 시골로 내려왔다네. 네가 하는 일이니 어른이 잘할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네 얼굴 보기 전까지는 이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구나. 죄송합니다. 멀리 갔다 왔는데 선물은 아무것도 사드리지 못했어요. 선물은 무슨 선물. 너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지. 나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럼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는데요. 뭐야 이거? 아니 의욕군을 모집한 황건적 때문에. 야, 이거 참나. 이봐 돗자리 장수. 난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뭐라고 써놓은 거지? 황건적을 토벌하러 나설 의용군을 모집한다는군요. 의용군이라.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됐군. 근데 자네도 지원하려고?
이런 겁쟁이 같으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나마로 태어나서 정의의 칼을 들고 떨쳐 일어날 용기도 없단 말이야. 나한텐 큰 뜻도 있고 용기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자자자 이봐 잠깐. 그럼 이 술하고 고기 좀 사주겠나? 사실은 이걸 팔아야지만 칼을 살 돈이 생기거든. 이봐, 넌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왜 서성거리나? 서간에서는 허가 없이 물건 못 팔아. 아니 나봐야 정신 차리겠나? 뭐야 혼을 낸다고? 에이. 너희들 아직 내가 누군 줄 모르는 모양인데 연나라에서 800명을 내 손으로 처치한 그 유명한 장비. 자는 익덕이란 분이 바로 나다. 좋아, 한 명씩은 귀찮으니까 모두 한꺼번에 덤벼봐. 상대해주마.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 에? 힘 좀 써보자 어디. 이야! 잠깐! 예? 나는 서상전에 사는 유비 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이 술과 고기도 사실은 나를 주려고 멀리서 가지고 온 겁니다. 허가 없이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장차 흥할 것인지는 백성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렇지 않고 조상에게 물어볼 때는 원장 형님,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형님의 이름으로 외상술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자네가 술을 마시면 내가 받는 한 달치 수업료가 앉은 자리에서 고스란히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아주 귀한 손님이구나. 소홀하지 않게 대접해드려라. 고맙습니다요. 주인장, 술 좀 줘, 술 좀 갖고 와. 방금 읽은 귀절의 뜻은 자, 백성의 소리를 이쪽으로. 잘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자. 나라가 흥하고 이신을 자, 앉으시오. 거들먹거리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망한다는 뜻이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 황건적의 저분 우리 형님이래. 이 땅에서 그래봐야 뭐 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지만. 너희들이 모두 일어나야 할 때야. 초남이 어떻게 되는가? 관우, 자는 운장. 이건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사실은 산동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관리를 죽이고 이곳으로 피해와 있는 중이네. 관리를 죽여? 나를 원래 누구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성미가 아닌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저분한테는 그게. 자, 들자고. 응? 배운 것도 많이 있고 힘을 쓰는 걸로 쳐도 나보다 2수는 위에 있는 호골이시지. 아 참. 근데 아까 그 자네도 큰 뜻이 있고 용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큰 뜻이 뭔지 들려주겠나? 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뭐 하겠나? 아니야. 그 자네 눈은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정의도 없고 이상도 없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에 이젠 질려서 그래. 계속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산에서 도나 닦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나도 같이 한잔해도 되겠소. 아, 예, 그럼요. 선생께서 내실 술인데 당연하죠. 에? 아니 알고 있었네. 선생님! 이상한 사람들이 선생님 잡으러 왔어요. 관리를 사리한대로 체포한다. 얌전히 걸어 나와라. 내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파리떼처럼 모여든 썩어 빠진 관리들이로군. 도망가지 않고 숨지도 않겠다. 지금은 보다시피 손님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와라. 예, 닥쳐라 정그럽게 정주겠다. 역시 나를 모욕하다니 감히 용서하지 않겠다. 귀찮은 녀석들이군. 저리 꺼지지 못해. 없애버려라.
고향인 산동은 소금이 많이 납니다만은 관리란 자들이 그걸 중간에서 거의 대부분 가로챈답니다. 그러니 끼니도 때우지 못할 만큼 가난한 백성들이 넘쳐나지요. 그걸 보고 화가 나 기름기가 제일 많이 흐르는 관리 하나를 박살내고 도망친 겁니다. 아, 예. 선생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아하, 예. 뭐? 용서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뵌 무례함을. 누추한 집입니다만 언제까지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이건 정말 기품이 있는 분이시죠? 자, 마십시다. 예. 그러지요. 어머니의 무병장수와 우리들 우정을 위해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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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형님, 이제는 어쩌실 겁니까? 수배망이 여기까지 처진 걸 보니 도망갈 데도 없겠어. 때가 되면 싸우다 죽는 수밖에 없겠지. 좋습니다. 저도 함께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 뽕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펼칠 때 믿을 만한 둥지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네가 이 시골 마을을 벗어나서 천하로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의용군의 자원에 들어가면 아마 선생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난 수배가 되어 있는 몸이고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받아줄지 어떨지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이니까 제 친구라고 말을 하면 별로 의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네 마음에 드는데 그래. 나도 함께 가겠네. 유공의 우정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두 분 같은 호고를 만날 날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전 지금이야말로 정의의 깃발을 천하에 드높이 세우고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 가슴 속에만 그 뜻을 품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두 분 호골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뜻입니다. 유공처럼 높고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야말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미천한 저 관우도 뜻을 같이 하길 청합니다. 천하를 다스릴 정의 건배로 기념합시다. 자, 출진의 건배를 하십시다. 잠깐만, 장공. 떠나기 전에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한테는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모르십니다. 연로하신 분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가 좀...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건 받고 가시나 보네. 이사를 가시려나 갑자기 왜 저러시나 몰라. 아유, 이렇게 좋은 비단을 파시다니. 또 파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럼 이만. 가요. 네네. 어머니? 이건 어머니께서 제일 아끼시는 소중한 건데 이걸 왜... 일어났니? 어서 몸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도록 해라. 아니 갑자기 왜요? 친구분들이 아까부터 저 뒤 복숭아밭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뜻깊은 날인데 그것도 모르고 늦잠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뜻깊은 날이라니. 현덕아, 넌 어젯밤에 친구들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단 말이드냐? 거기 앉아봐라. 현덕아, 대장부가 한번 뜻을 세웠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거늘 뭘 망설이면서 그렇게 우물쭈물하느냐. 어젯밤에 두 친구와 함께 약속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하나로 합쳐 오로지 백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자는 하늘을 두고 정의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드냐? 말만 번지를 한 거짓 약속이드냐? 어머니, 다 들으셨군요. 이 어미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밤을 새웠다. 시골에서 무지렁이처럼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어찌 이렇게 용기 없고 배짱도 없는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을까.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조상이 별 면목도 없더라. 어머니. 현덕아, 네 몸에는 한나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네가 평생을 바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건 이 집이 아니고 이 어미도 아니다. 불쌍한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야 한단다. 그 큰 뜻을 품고 있다가 마침 하늘의 도움으로 동지들까지 얻었거늘 이 어미가 살아있어서 네가 뜻을 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어미는 너희 아버지의 분신인 이 칼 앞에 맹세하지만 목숨을 끊겠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절 용서하십시오.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니? 네가 이 어미를 걱정해주니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다만 그걸로 대장부의 큰 뜻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게야. 이 순간부터 너는 바깥에 있는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장수란다. 이 어미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 내 말 알아들었지? 이 어미도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널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어머니. 유공, 한나라 왕족의 후예라는 유공의 집안 내력을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께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을 신하로 거두어 주시길 청합니다. 신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난 아무런 힘도 없고 공을 쌓지도 못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 번 호골들을 신하로 거두다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큰 뜻을 펼치려면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공이 중심이 돼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형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유공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우리 셋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형제 결의를 맺는 겁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군. 유공 어떻습니까? 그거면 좋습니다. 됐어. 천지신명 앞에 맹세하노니 여기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지만 형제의 결의를 맺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힘을 하나로 합쳐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할 것이다. 비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죽을 때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함께 죽을 것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의 이 맹세를 지켜보시고 만일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면 천둥벼락으로 벌을 내려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 절대. 자, 의형군 여러분, 무기를 들고 말에 올라타라. 어쩜 저렇게 늠름할까? 복 많이 세우고 돌아오세요. 다녀오세요. 가자! 갑작스럽게 조직된 유비의 의형군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겠다는 뜻과 이상을 높이 내걸고 도원결의도 새롭게 중국 천하를 바로 세우려는 첫발을 힘차게 내딛는다. 넌 누구냐? 난 의형군 대장 유비 현덕이다. 정확한 내 뒤를 따라와라.
저것도 군대라고 마치 거렁뱅이 행렬을 이끌고 온 것 같군. 저런 녀석들을 있어봐야 군량미만 축내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릴 테니까 말이야. 형님, 저기 저건 또 웬 사람들이죠? 황건적을 피해가는 난민들이다. 모두들 지쳐있는 것 같군요. 그래, 모두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해라. 예, 여기서 쉬었다가 간다. 모두 식사 준비를 해라. 줄을 서라, 줄을. 색시지 않은 녀석은 국물도 없다. 어쩌라고 있는 거야? 누구 허락을 받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야? 이건 불량미다, 불량미.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가 먹을 몫을 나눠주는 것뿐이요. 애초에 우리가 의용군을 만든 것도 이런 난민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니까.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다닐 생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못 참겠다. 배고픈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나눠 먹는 게 뭐 어떻다 그래? 저 녀석을 처치해버리고 식량을 다 빼앗아 버리겠습니다. 가만. 우리 뜻을 알아줄 때가 올 거야. 이렇게 해서 유비의 의영군은 난민의 호응을 받으며 마침내 수천 명이라는 대부대로 터졌다. 형님,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저길 보십시오. 저 산쪽덕 일대는 황건적의 진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관군이 분명히 저길 공격했을 텐데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당했다. 우리 군대는 보다시피 이렇게 제발 어떻게 해줘. 까불더니 꼴 좋구나. 장비야, 걱정 마시오. 이거 황건적은 우리가 대신 쓸어줄 테니까. 모두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이 싸움에서 만일 우리가 진다면은 너희들은 다시 옛날처럼 배를 고르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야 한다. 내일도 오늘처럼 밥을 먹고 싶다면은 반드시 황건적을 쳐부수고 이겨야 한다. 적들은 지금 우리가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술과 음식에 잔뜩 취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다. 이 나쁜 녀석들아! 연나라 장군 장비가 여기 있다! 덤벼라! 이야! 덤벼라, 덤비야! 대장 유비 현덕이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싸움을 크게 이김으로 해서 유비와 유비가 이끄는 의영군의 명성은 크게 올라갔고 이후로도 의영군은 관군을 도와 잇따라 각지의 전투에 참가했다. 적이냐 아군이냐 이름을 대라. 우린 유비에서 군대를 일으킨 의영군이고 난 유비 현덕이다. 너는 누구냐? 아하, 그대가 유비 현덕인가? 높은 명성은 들었다. 나는 서주 폐현에서 태어나 기병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조고 자는 맹덕이라고 한다. 이번 전투는 그대의 금대가 큰 공을 세웠지만은 총지휘를 그대가 한 걸로 할지 내가 한 걸로 할지 그걸 정하자. 함께 한 걸로 하지. 좋다. 다음에 또 보자. 저 장수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눈이 자신감으로 불타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반년에 걸친 황건적의 난은 평정됐다. 그리고 유비는 공을 인정받아 시골 한 지역의 감독관직을 임명받았다. 전쟁이 없으니 심심해서 이거야 원. 황제의 명령을 받던 직사께서 납신다. 직무를 다하시느라 먼 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몸은 조적의 명을 받들어 그대의 업적을 평가하고 사찰하려고 온 것이요. 보고서나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받았으면 하오. 괜찮진 않지만 제가 해놓은 일들을 보시려면 영내를 한번 들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민들은 모두 희망에 부풀어서 일을 하고 농작물도 많이 생산했습니다. 닥치시오. 백성이 불가하게 살아가는 건 모두 폐하께서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그런 거지. 어째서 그대 공이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딱인지도 모르는 의영군 대장 출신이 변변찮은 관직 하나를 얻어 걸리더니 이제는 건방지기 짝이 없구만. 나중에 보자고. 왜 갑자기 역병을 내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눈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뇌물이 있어야지. 뇌물이. 이래서 난 관리들이 싫단 말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나? 저 딸이 우리 마을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지금 식사님한테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유비는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위인이라고 적어라. 이래야지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가 철이 좀 들겠지. 비켜라 비켜. 도구는 어딨나? 비켜. 무리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시끄럽다 이 돼지야. 이리 따라와. 아이고 이거 놔라.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시끄러. 누가 네 말을 믿을 줄 알아? 울어봐. 더 크게 울어. 어디야? 말리지 마십시오, 큰형님. 이 녀석은 혼이 나야 됩니다. 그만두라는 말이 안 들리니? 큰형이 왜 말리시는 겁니까? 이 녀석은 뇌물을 받아먹으려고 큰형님한테 죄를 덮어 씌우려던 놈입니다. 나도 들었다마는 그렇다고 폭력을 쓰면 우리를 믿고 관직을 내준 조정에 어떻게 보답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그 말이 맞네. 이봐, 유비, 자네가 뭘 좀 하는군. 폐하께 말씀드려 상을 내리게 할 테니 제발 나 좀 풀어주게. 형님,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조정에 우리를 좋게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목을 베버리는 게 어떨지요? 목을... 까마귀 나란 곳에 흰새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관리들 앞에 머리를 숙이다가 나중에 우리까지 이렇게 무리들까 두렵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우리 세 사람은 오늘 이 순간부터 관직을 버리고 떠난다. 관이는 낙양 조정에 네가 대신 전해다. 이놈들아! 뭐하고 있느냐? 저놈들을 잡아라! 살려두지 않겠다! 관우, 장비, 추격대를 보내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 셋이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띄기가 쉬워. 여기서 일단 헤어지고 1년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하자. 전 형님이나 그리고 아우인 장비와 헤어지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형님 말씀대로 셋이 함께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비야, 헤어지자. 근데 큰형님은 어디로? 고향에 돌아가서 잠시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생각해 봐야 하겠네. 그렇군요. 그래야 되겠지요. 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 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네. 큰형님, 형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그래. 관우, 장비와 이렇게 헤어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게다가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고향에서 편안히 쉬며 1년을 보내버리면 돈에서 맺은 결의를 이룰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유비 형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궁금하구나.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 비록 다른 날에 태어났어도 같은 날에 함께 죽자고 맹세를 했다. 뿔뿔이 헤어져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도대체 나 혼자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제 술맛도 없군. 유비 형님과 관우 형님은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보고 싶구나. 자, 빨리 가라, 빨리. 응? 여호! 대건 누군데 이러는 거요? 저기 내가 아는 여자가 있어.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저 여자들은 서주에 있는 큰 부잣집에 팔린 몸들이요. 그래서 지금 거길 가려는 거요. 돈을 얼마나 내면 여자를 풀어주겠어? 묻지 않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할 거요. 자, 출발하자. 유비 공자님, 용서해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편식의 묘를 만들어드리려고 돈을 빌렸는데. 여호! 유비 공자님! 저 여자가 유비 형님이 찾으시던 꽃이었군요. 관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큰형님 곁에 있어야겠습니다. 형님들! 형님, 장비! 에이, 뭡니까 형님?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오시다니 비겁합니다. 장비, 넌 이곳에 웬일이냐?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 때라고는 형님들한테밖에. 관우, 장비, 모두 내 잘못이네. 돈에서 맺은 결의, 그걸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를 잃어버렸던 거야. 미안하네. 지금 고향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송이 꽃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당장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네. 우리는 큰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헤어지지 않는다. 맹세한다. 영원히. 그럴 즈음 수도인 낙양에서는 후한왕조의 12대 왕인 영제가 병들어 죽자 어린 왕자 둘을 가운데 두고 후계자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조정에서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백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돌아보지도 않고 권력력만 불태우는 조정 중심. 이때 이 혼란스러운 낙양에 가장 먼저 들어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한 사람이 서역에서 남폭한 군대를 이끌던 동탁이었다. 황제는 만백성의 주인이다. 따라서 만백성을 다스릴 만한 도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여기 계시는 저 황세자님이 황제가 되실 것이다. 불만 있는 녀석 있나? 여기 있다. 네 녀석의 속셈은 협황세자님을 뒤에서 조정해 천하를 가로채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녀석의 그 더러운 속셈을 이 정원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외식이니. 군사령관님, 아버님, 제발 좀 그만두십시오. 두고 보자. 내 녀석이 뱉은 말을 잊지 않겠다. 여포냐? 아무래도 동탁과 일전을 벌여야 할 것 같구나. 너도 준비를 해라.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응?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동탁이 부탁한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지금 날 죽이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내게는 하늘을 떠받치고 바다를 누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같은 소인배 밑에서는 이 여포가 뜻을 뺄 수 없습니다. 이런 무력망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몽골에서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린 황제를 얻고 조정의 최고 실력자가 된 동탁은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카카, 간밤에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조조냐? 오늘은 어째 등창이 좀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몇 군데 들렸다 오다 보니 말이 힘들어해서 단숨에 달려오질 못했습니다. 무장이 그런 변변찮은 말을 타서야 말이 되나? 여포, 내 말 중에 좋은 종 하나를 골라 조조에게 주도록 해라. 예. 지금이다. 지금 이 역적을 처치해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조조? 실은 제가 시대의 명검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7보검을 얻었습니다. 가깝게 이 보검을 바치려고 합니다. 7보검? 오호, 과연 명검이로구나. 말을 밖에 대령했사옵니다. 제가 시험삼아 타볼까 합니다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니, 카카, 그 칼은 조조가 내게 선물로 준 거라네. 이상하구려. 칼을 선물하면서 칼집을 그냥 들고 간다는 것은. 아까 내가 잠을 청하려고 돌아 누웠을 때 칼을 뽑았는데 여포 온 녀석을 불러들여라. 조조, 잠깐만. 이놈 감히 내 목숨을 노렸단 말이지. 어서 수배령을 내려라. 녀석의 목에 현상금 찬양을 걸겠다. 이리.
살아! 넌 누구냐? 저는 떠돌이 장사꾼 황보라고 합니다. 그래? 좋아, 통과. 잠깐. 정말 알 수가 없어. 낙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자 하니 그대는 동탁 제사님의 신인을 얻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현상금의 눈이 어두운 썩어 빠진 소인배 관리가 어찌 감히 천하의 대의를 알 수 있겠어? 천하의 대의? 동탁이 하고 있는 꼴을 보시오. 멀지 않아 동탁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오. 나는 동탁을 없애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그래, 했어. 그렇다면 만일 내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 고향에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탁 토벌군을 일으킬 생각이었어. 동탁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그건 하시오? 문제가 아니오. 대장부가 뜻을 이루다 죽는다면은 후회될 게 없어. 그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대장부의 뜻이라. 실은 나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뜻을 같이 하고 일어날 친구가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어. 조금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여. 내 힘이 닿는 대로 그대의 손발이 돼주겠소. 자, 어서.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진궁이라고 하오. 진궁. 이 은희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소. 부하들이 알면 위험합니다. 일초가 급하니 어서. 자. 이 산 중턱에 제 백부님이 살고 있으니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할 것이오. 맹덕이냐?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우리 집을 다 찾아왔구나. 근데 이걸 어떡하니? 마침 네 백부님은 관청에 일이 있다면서 가시고 안 계신데 금방 오실 테니 푹 쉬거라. 고맙습니다, 백모님. 저희들은 문만 조금 붙이고 떠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참 깊은 산속이다 보니 대접할 것도 변변하게 없구나. 그럼 푹 쉬거라. 이것 백번님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신세를 많이 졌소. 조공의 가문은 명문가로 손꼽힌다고 들었는데. 재산은 많았지만 그건 모두 제 처부가 환관으로 있으면서 모은 것이었어. 환관, 즉 내시라는 사람은 황제 곁에서 황제의 자들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궁녀와 남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남자의 성기능이 거세된 남자 아닌 남자였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 이사가리 많지 집착했다고 한다. 난 어릴 때 늘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어. 야, 너 고치 없지? 여자 흉내 한번 내봐. 야, 억울하면은 바지 내리고 남자는 준 거 대봐.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난 복수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어. 바보야, 억울하면 따라와서 잡아보시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내 성격이 얼마나 난폭하고 장난이 심했던지 하루는 백부님이 나를 관상 보는 사람한테 데리고 왔어. 이 아이가 크면 보통 인물이 아니겠구만. 보자, 필경 난세의 영웅이 되든가 아니면 치세의 난적이 되든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내겠지만 나라가 평온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도둑이 될 상이요. 난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 난세의 영웅이 되든 치세의 난적이 되든 난 천하를 한번 쥐어보겠어. 도망가지 못하게 문짝을 단단히 막아라. 죽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럴 수가. 백부님이 병사들을 데리고 온 게 틀림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아니, 어떻게 하려고? 내가 처리하겠어. 슬슬 시작해볼까?
보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그랬었구나. 엎질러지는 물인데 어쩌겠어. 자, 갑시다. 네, 자, 이쪽. 그래 조조구나. 네가 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과자를 좀 가지고 오는 길이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백부님이 안 계시길래 갈 길이 바빠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조조, 네가 나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백부까지. 어쩔 수가 없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면 백부님은 평생을 내게 원한을 품을 테니까. 내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한을 품는 건 가만 내버려두지 않소. 저 사람을 돕겠다는 내 생각이 틀렸을까? 사람의 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잔인한 성격의 조절한 위인.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간적이라. 살려두면 동탁보다 더 악행을 저지를 게 틀림없다.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사람을 살려주면서 내가 품었던 정의를 위한 마음을 내 스스로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죽을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지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잘 가거라 조조. 너는 네 갈 길을 찾아가라.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진공! 날 버리고 떠났단 말이지. 겁쟁이 같은 녀석. 고향인 강소송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인 조승의 도움을 받아 군자금을 모으고 조정의 밀명을 위장해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각지의 영웅과 호족들에게 보냈다. 조조가 띄운 이 경문의 홍에 지방에 묻혀서 야심과 불만을 삭히고 있던 영웅과 장수들이 각지에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마침내 동탁 토벌군이 창설되고 낙양을 향해 진격한다. 이렇게 해서 원소를 총사령관으로 한 중국 각지의 연합군은 곧바로 낙양을 향해 진격했다. 동탁도 즉시 군사를 일으켜 반격에 나섰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연합군의 공격에 동탁의 군사는 맥없이 무너졌다. 마지막 남은 믿음은 여포가 지키는 호래관 성체뿐이었다. 이 여포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 천리마를 타고 지옥에서 나타난 귀신처럼 맹활약을 했다. 여포한테 다 했습니다. 뭐해? 여포가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군님. 여포가 방어지를 쳐라. 누가 나서 싸울 사람 없나? 제가 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대는 누군가? 북평군 공손천 장군 휘하에 있는 유비 현덕이라고 합니다. 관직을 말하라. 관직은 없습니다. 으이씨, 멍청하기는 상된 여포다. 이름을 내보려고 나섰다가 금방 주랭랑을 치려고. 아닙니다. 여비 현덕은 일찍이 황건적을 토벌할 때 무공을 무수하게 세운 장수입니다. 한번 내보내 보시지요. 조공이 그렇게 말하니 믿어보겠소. 단 지구 도망쳐 돌아온다면 목을 베겠다. 알겠습니다. 지옥의 귀신 같아.
비켜라! 비켜! 잠깐! 거기서 설치는 녀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여포라는 놈이냐? 으쌰! 이놈을 내라! 잘 들어라! 내가 누구냐 하면은 유비 현덕을 의형으로 모시는 연나라 사람 장비가 바로 나다. 알겠느냐? 어떠냐? 겁이 나느냐? 바로 강아지가 형님! 녀석을 나 앞에 맡겨라! 여포 각오해라! 다시 겨루기로 하냐! 좋잖아! 적들을 단숨에 쏴봐야라! 떠나자! 서울을 장안으로 옮기겠다! 호래관을 잃은 동탁은 낙양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서쪽에 있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기고 도망을 갔다.